저는 어제 한참 KBS가 개표 방송을 하는데 유시민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법률금 180석 발언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안 했으면 200석도 됐을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박영준이 그 자리에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참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게, 박영준은 방송인이 아니라 뭐 강적들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저는 이런 박영준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좀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에 수천 번 출연했던 정치 전직 평론가로서 보면, 문정권 들어서 방송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정권이 용인하는 범주 내에 들어있는 외양만 보수고, 실제로는 좀 가짜 양다리 걸쳤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척하고 사실은 정권을 도우거나 하는 수상한 자들만 방송 출연을 시키는데, 이재호 같은 사람이요. 이 박영준이 강적들이나 또 유시민과 또 대담하는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요, 일종의 유시민에게 적당히 비맞춰주는, 그야말로 이 보조 출연자 역할 같은 그런 행태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권력 잡으면 그쪽에서 이제 이 한쪽, 이 정권에서 이 유력한 밀어주는 출연자들, 뭐 김어준이 같은 유를 하나 받고, 거기에 이제 상대에서 보수의 깍두기를 하나 박습니다. 이 깍두기는 가서 좀 모질하거나 항상 당하거나 좀 뭐 실언이나 하고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역할을 해야 출연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바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자빠진 변호사나 보수의 멤버들을 보면 저 사람 머릿속에 뭐 들었을까 생각했는데, 화경준이 이런 유시민에 출연한 KBS의 개표 방송에 유시민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토론을 했다. 참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수층은 모든 문제를 논리와 사실관계로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공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차명진 후보 문제만 해도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는 세월호 같은 사안을 공감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차가하다 보니 듣는 쪽에서 거부감을 가지게 됐다. 다당제 구조화, 양당제에 기초한 소수정당 백립,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마치 정치 평론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가 선대위원장으로 이끌던 선거를 참패하고 있는데 TV에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TV에 나간다면 상대방도 선대위원장이 나와야 그 격에 나가는 거지. 상대가 유시민이라는 정치평론가가 나갔는데 박영준이가 거기에 장단을 맞추면서 같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통당의 혁신 통치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적은 정당들을 황교안이 구색 맞추는데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해주고, 또 당의 선대위원장을 받고 또 비례대표를 넣었다가 한성교가 반대해서 빼고 하는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가 박영준을 데리고 왔는가? 왜 박영준이 이 대목에서 나왔는가? 저 사람의 TV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두루뭉실하게 다 잘 지내고 원론적인, 그야말로 이 정치학 하는 교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십선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선거 때 선대위원장으로 세워놓고 스피커를 시키면 스피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준을 얼굴로 내세우면 선거 안 된다는 건 부산 바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부산에 나가서 선거에 지역에 당선될 수 있었으면 이번에도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절대로 선거 당선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박영준을 선거판에 갑자기 사라졌던, 흘러갔던 이명박 때의 인물이잖아요. 저걸 누가 다시 데려와 가지고
지금 앞장 세웠는가? 이거는 이 선거를 절하고 지금 공작을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김종인이 통합당의 탄핵 후에 보수만 외치다가 변화를 안 해서 이래 됐다. 매우 송구하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물러난다 했는데 무슨 선대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물러나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다 말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야당도 배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자기는 마치 이 일에 관계없이 지금도 물러나면서 훈수한다는 것도 저는 기분이 나빠요. 본인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면 그 전체적인 총괄 책임도 자기한테 있는 거고, 그런 줄 모르고 미통당에 들어와서 맡았습니까? 그럼 옛날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상식적이라면 안 맡아야지요. 왜? 십며칠 만에 내가 귀신이라도 이 선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면 안 맡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 선거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맡았다라는 것은, 질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맡았다는 것은 지고 나서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맡았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지금 비례대표만 5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고 공천도 관계도 못하고, 그래도 공천이라도 뭐 관계해야 뭐가 있죠. 공천도 다 끝난 상황에서 2주짜리 선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유세나 하고 다니려고 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일로 끌고 갔다고 본다. 그렇지만은 국민이 이 정부를 도와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거다. 아니, 문재인이 이겼다고 국민이 도와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선거 결과 이겼을 뿐이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아젠다는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반대하는 쪽에 서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국민이 도우라고 했다고 해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과감하게 재정 투입하라 이렇게 또 충고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냐. 이제 당에 황교안이가 대표를 그만둬 버렸으니까 지도부가 사라졌고 최고위원도 선거 다 떨어졌으니까 비대위를 구성은 해야 돼요. 자, 선거할 때까지가 임무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서 요청이 있으면 할 거냐 하니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하며 안 한다 말을 안 했어요. 벌써 김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이가 맡아야 된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이후에 자한당이 변하지 않고 시대상황 인식을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서 보수 보수만 외치다가 지금까지 왔다 하는데,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진득하게 예를 들어서 원로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했어야지. 한 번은 여기 있었다가 선거 때, 한 번은 선거 때 저기 갔다가, 한 번은 여기 왔다가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또 의문이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당 내부에서는 김종인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라고 바람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 씨가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야심을 가지지 말고 이참에 깔끔하게 제 정치 근처에 의심거리지 않겠다고 하며 은퇴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 보수 내부에서의 역할, 만약에 어떤 필요성들이 있다. 보수 내부에서 뭔가 바뀔 부분이 있고 또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 또한 보수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조언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노출시키지 말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황교안이요. 어제 황교안이 김종인을 왜 데려왔을까? 저는 저것도 음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하고 김종인이 잘 막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황교안이 김종인을 6번을 찾아가고 집에까지도 여러 번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황교안은 왜 그랬을까?
정말로 황교안이 집요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폭로하고 또 공격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고, 마치 그냥 예정된 자기 선거부터 지는 게 뻔한데 그냥 예정된 패배를 향해서 쓱 그냥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아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이대로 가면 4월 16일 날 아침에는 늦어도 집에 갈 건 뻔한데, 근데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황교안이 김종인한테 공을 들이다가 어느 날 김종인을 공천 다 끝나고 데려왔어요. 그것도 또 좀 웃겨요. 그랬는데 이 김종인한테 당을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종로를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것은 가치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김종인은 이번에 오자마자 경제민주화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연설하고 다녔어요. 어디 그 연설할 사람이 없어서 80 넘은 노인한테 그 유세 현장을 돌립니까? 김종인은 중도의 가치를 말해서 중도의 표를 얻어야 된대. 이번에 보면 중도표가 하나도 안 왔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박살이 난 거예요, 중도에서요. 중도 대부분이 저쪽에 갔어요. 그러면 김종인은 중도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데 유세할 사람이 없어서 김종인을 데려왔냐? 김종인이 뭐 선거 청부사로 뭐 승률 100%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하던 가치가 통하던 부분에서의 선거의 이 성향과 맞아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김종인이 와가지고 서포 15조 좀 빌려가자 했으면 내가 줬을 거예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의 개혁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여기저기 행사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남 다 하는 말 수준의 비판했죠. 그 사람이 날카롭다지만 그 정도 비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자, 이것도 또한 미스터리다. 김종인을 데려와서 김종인스럽지 않게 2주 돌린다고 선거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김종인을 개헌을 하려고 그때 중매인으로 넣으려 했느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황교안이 어제 저녁에 이제 물러간다고 11시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도 지금 생각보다 좀 늦게 기자회견 한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써갖고 왔는지 말한 게 딱 써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통합당이 수년간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는데 화학적 결합할 시간이 부족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커가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이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길 바란다. 뭔 시간을 줘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이제 한번 제 역할이 뭔지 성찰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판에 은퇴하겠다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대위를 앉혀놨다가 이번 선거에 내가 공천을 많이 했으니까 다시 아예 비백해가지고 또 공천에 관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형준, 황교안 그리고 김종인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진짜 석연치 않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형호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가 공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때 김형호가 공천을 잘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적어도 저한테 실언했다고 사과는 해야 됩니다. 뭘 잘했습니까? 공천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일정한 부분에 어긋나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기준 공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 쫓아내는데 열중했어요. 그걸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있는 사람 쫓아내고 당선 확률 떨어진 놈들 왔어요. 원래 하던 사람 안 바꾸고 내었으면요. 어차피 이것도 쓰레기고 저것도 쓰레기인데 원래 하던 사람 안 바꾸고 그대로 내었으면 지금보다는 현직 의원들이 승률이 훨씬 높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쫓아낸 자리에 듣도 보도 못한 아마추어나 아니면 함량 미달들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전직 의원들 데리고 와서 갖다 넣어서 수도권에 대참패를 했는데 여기에는 공천이 잘못된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근데 이자는 웃기는 게요. 강남하고 인천에 이상한 공천 해놓고 부산하고요. 자기의 사심 공천이죠.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갑자기 공천위원장을 그만둬버리고 집에 갔어요. 자, 여기도 흑막이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뭐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공천이 조금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자, 보수 바닥에요. 얼마나 다 어리석으면 저걸 잘한다고 했겠습니까? 그 다음 물러받은 이석연이 또한 또 웃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가 개헌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황교안이 왜 그 엄중한 보수의 위기에는 숨어 있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가 떨어지고 이럴 때 작년에 2월에 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되고 그 마지막 이 중요한 총선까지의 1년을 저 지경으로 죽을 써놓고 그러고 가는 동안에 보수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 황장수를 욕했습니다. 저 황장수한테 욕했던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반드시요. 미안하다고 댓글로 쓰시기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정말로 불쾌감 딱 봐도 이건 간첩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문재인과 황교안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바닥에서는 시류에 따라 황교안이 힘 있다고 뭐 될 줄 알고 박수치고 대끈한 사람들요. 특히 그런 유튜버 쓰레기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 수준이었으니 간첩들 데려다 놓고 선거판을 치렀으니 선거가 되겠습니까?